세계에는 참 많은 캐릭터들이 있죠. 그 중에서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미키마우스나 전 세계에 수많은 포켓몬 매니아를 만들어낸 포켓몬스터 같은 캐릭터도 있고, 게이머라면 절대 모를 리가 없는 그 전설적인 이름 마리오 같은 캐릭터도 있죠. 여전히 게임 흥행의 보증수표 같은 닌텐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기도 한데, 마리오가 세상에 등장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어느덧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이 캐릭터,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마리오 탄생의 일화입니다. 마리오를 설명하기에 앞서 닌텐도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중간중간에 게임큐브나 위유 같은 기기로 살짝 정체기를 겪은 걸 빼면 콘솔 업계에 진출한 이후로 항상 정상을 달리고 있는 굴지의 기업이죠. 하지만 시간을 돌려 이 마리오가 나오기 전으로 가보면 닌텐도는 그닥 게임 사업에 연이 있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닌텐도라는 회사는 무려 19세기 때부터 화투나 트럼프 같은 것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그러다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도 만들기 시작하던 때 전자오락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나타나자 슬슬 게임 쪽에도 사업 확장을 하기 시작했었죠. 상업용 전자오락인 퐁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더 나아가 스페이스 인베이더라는 게임이 공전의 히트를 치며 너도 나도 그 히트에 동참하기 위해 게임 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불어나는데, 이때 마침 마리오가 등장을 했느냐? 그런 건 아니었고요. 닌텐도마저도 게임 사업 초반에는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벤치마킹한 게임들을 내놓았었습니다. 그 중에 레이더 스코프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혹시 이 게임 해보신 분 아니면 존재라도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저도 조사하면서 처음 본 게임입니다. 아무튼 이 게임은 너무 안 팔려서 닌텐도 안에서 꽤 많은 재고가 쌓여 있었는데, 이 골칫덩이들이 닌텐도의 운명을 바꿔주는 시작점이 됩니다. 1980년 당시 닌텐도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를 설립. 이 기기를 3,000대 정도 본사에서 받았는데, 그 중에 1,000대 정도가 팔리고 2,000대 정도가 재고로 쌓여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결정이 납니다. 기판을 재활용해서 안에 있는 롬만 바꾸자. 그 내용물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게임을 얼른 제작하자. 그리고 여기서 마리오의 아버지 미야모토 시게루가 등장합니다. 당시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던 미야모토 시게루가 방금 얘기한 미션을 맡게 됩니다. 레이더 스코프를 대신해 내용물을 바꿀 신작 게임을 만드는 것, 그 메인 디렉팅 임무가 주어지게 되죠. 당시 오락실 기판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었는데, 이 기판 같은 경우는 안에 롬을 다른 내용물로 교체가 가능했어서 게임이 완성도만 있게 나오면 충분히 재활용해서 팔 수가 있었죠. 원래는 뽀빠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게임을 만들려고 했답니다. 다만 이게 저작권 문제에서 걸려서 캐릭터를 고치게 되고, 고릴라와 구해야 하는 여성 캐릭터, 그리고 뽀빠이에서 수정한 캐릭터로 코수염 달린 이 아저씨가 나오는 동키콩이라는 게임을 만들게 되죠. 자, 나오는 이 주인공 캐릭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이 도트 그래픽이 바로 마리오가 세상에 처음 나오게 된 모습입니다. 사실 동키콩이 나왔을 때 당시에는 마리오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게임 발매했을 때도 굳이 이 간단한 게임 안에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정해놓지를 않아서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점프맨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사실 동키콩이 개발되고 출시 임박까지 갔을 땐 이 게임의 성공을 점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딴 물건이 팔리겠냐면서 조롱하는 분위기가 더 강했다고 하죠. 당시에 게임 트렌드는 슈팅 게임이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우주에서 무언가 쏘고 부수고 하는 게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당연히 그런 게임들만 봐왔던 업계 사람들은 기대와는 완전 다른 생뚱맞은 결과물이 나와서 당황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신작 게임을 본 닌텐도 직원들 중에서는 다른 회사를 알아본 직원들도 있었답니다. 이 회사 곧 망하겠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막상 이게 오락실에 풀리고 나니까 이 동키콩이라는 게임은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슈팅 게임 1세기였던 게임판에서 최초의 점프 플랫폼 게임이 나온 순간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신선함 때문에 오락실에 들른 사람들은 아낌없이 이 게임에 돈을 쓰곤 했는데, 당초에 2,000대의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만든 게임은 미국 내에서만 6만 대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무려 기대했던 것보다 3배도 아닌 30배가 팔린 거죠.
사실 닌텐도가 이때까지만 해도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었답니다. 그동안 별의별 사업을 다 했었는데 시원하게 말아먹고 다시 각 잡고 시작한 게 게임 사업이었는데, 동키콩이 떡상을 치면서 닌텐도의 돈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동키콩이 엄청난 히트를 하고 나니까 닌텐도 내에서는 왕구 사업 같은 방향으로 수익 범위를 넓히기 위해선 캐릭터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곤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정해야겠다고 결정합니다. 당시 이 이름을 짓는 회의는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의 한 창고에서 열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닌텐도가 이때까지만 해도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창고로 쓰는 곳에 임대료도 밀리고 있던 중이었는데, 마침 창고 주인이 회의하는 중에 벌컥 들어와서 돈 내놓으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동키콩의 주인공이랑 얼굴이 너무 닮았었다고 했는데요. 이 창고 주인의 이름은 마리오 시갈리. 이 사람이 화를 내며 들어온 순간 훗날 많은 게이머에게 사랑받는 캐릭터의 이름이 정해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미야모토 시게루도 나름 주인공을 이탈리아계로 생각하고 캐릭터를 만들었었는데, 마리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바로 오케이 했다고 하네요. 인터넷에 마리오 시갈리라고 쳐보면 이미지가 딱 3장 나오는데,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젊었을 때는 많이 닮았었나 봅니다. 거의 만장일치로 정해졌다고 하니까. 사실 닮은 걸로 치면 밥 호스킨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최고였습니다. 물론 그 영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닌텐도는 동키콩으로 인해 아케이드 게임계에서 크게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83년엔 일본에서 이 패미컴을 출시하면서 가정용 게임기 시장도 평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매 초기에 나온 수많은 게임들의 마리오는 약방의 감초마냥 나오게 되죠. 동키콩, 마리오 브라더스, 레킹크루에선 철거하고, 테니스에선 심판 보고, 핀볼에선 아무튼 나오고, 심지어 동키콩 주니어에선 악역으로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 드디어 전설의 그 게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나오게 되죠. 게이머 치고 이 작품을 모르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게임 구성이며 효과음, 그래픽 어느 부분에서도 흠잡기가 힘든 게임이며 지금까지도 명작 게임을 논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으로 전세계 게이머들에게 마리오라는 이름을 각인시키게 되죠. 한편 이 시기 미국에선 아타리 쇼크라는 게 터져서 게임 시장이 굉장히 흉흉했습니다. 그 당시 80년대 초의 미국 게임 시장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암흑기 그 자체였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큰 시장이었던 곳이 쑥대밭이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는 85년에 패미컴의 카트리지 규격을 바꿔서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이른바 NES를 북미에 발매하게 됩니다. 물론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와 함께 말이죠. 아타리 쇼크 당시에 무분별하게 찍혀나왔던 저질 게임들 홍수 사이에서 마리오를 필두로 한 양질의 소프트를 거느렸던 NES는 북미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고, 다 죽어가던 미국의 게임 시장을 살려내는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동안 게임에 등을 돌렸던 북미 소비자들의 민심도 되찾게 되었죠. 그 후로 마리오는 꾸준한 진화를 거듭하여 우리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안겨주었으며, 세기가 바뀐 21세기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중인데요. 만능의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닌텐도의 질주도 이제 슬슬 멈출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닌텐도 스위치는 없어서 못 파는 그런 물건이기도 했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게임성으로 여전히 게임계의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는 기업 닌텐도, 부디 앞으로도 좋은 게임들을 많이 만들어주길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바닐라였습니다.